자, 이번에는 GNSS의 정확도 향상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GPS 같은 경우에 보통 위치 오차가 13m 정도 나고요. 글로나스는 이거보다 훨씬 큰 20m가 넘는 위치 오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정확도가 좋다고 하는 그 갈릴레오 역시 지금 예상은 1m 정도지만 실제로 얼마나 좋을지는 몰라요. 자, 근데 과거에 우리가 GPS가 독점을 했을 때 SA, Selective Availability라고 하는 고의적인 오차를 신호에다 섞어 넣죠. 그랬을 때 이 위치 오차가 100m 이상씩 막 벌어졌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차가 무지하게 크면 우리가 관측을 하는데 이 값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내비게이션만 해도 100m가 넘는 오차에서는 내비게이션의 의미가 없어져요. 길 찾기가 도저히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GPS 같은 경우는 지금 오차가 10에서 13m 정도가 되죠. 이 정도면 정확한 관측값을 얻지는 못할지라도 카 내비게이션에서 쓰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예요. 웬만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측량에는 도저히 활용할 수가 없는 그러한 정확도죠. 지금 설명한 이 위치 정확도는 GPS를 사용하는 경우 CA 코드, 즉 민간용 코드를 사용할 때 얘기해요. 군사용 코드는 해당이 없습니다. 왜? 정확한 값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부정확한 신호를 수신했을 때 이 관측값을 측량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정확도 향상할 수 있는 기법,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기법으로 개발된 게 지금부터 설명할 DGNSS입니다. 이 DGNSS는 Differential GNSS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주로 이제 DGPS라는 말이 여러분들 귀에 익었을지 몰라요. 근데 요것도 이 DGNSS라는 새로운 용어도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 앞으로 GPS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외에 글로나스, 갈릴레오, 컴파스 이러한 여러 개 세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여러 위성항법 장치들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위성항법 장치를 이제 GPS라고 부르긴 좀 무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를 GNSS라고 부르는 게 적당한 표현이라고 얘기했고 거기에 대한 보정 신호도 역시 이제 DGNSS라고 정확히 표현을 해줘야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정확도 향상 방법에 대한 얘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교재 Geoinformatics 493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자, GPS는 원래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활용 분야가 무척 넓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카 내비게이션부터 레저, 스포츠, 그 다음에 비행기, 또 선박의 운항까지 그 활용 범위가 무지하게 넓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첨단 위치 결정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GPS는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군사용 시스템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민간에 전부 다 풀어놓지 않았어요. 더더군다나 군사용 GPS 신호를 받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제동장치를 걸어놓았죠. 암호화를 해놓는다든지 특수 수신기만 써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요. 아무나 쉽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GPS 신호 중에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CA 코드를 수신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낮은 정확도를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까 하는 연구를 하다가 나온 방법이 바로 이 DGNSS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된 대로 위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또 이 GPS 위성 신호는 쭉 위성에서부터 출발해 갖고 사용자의 수신기에 도달하면서 위성 시계와 수신기 시계가 일치하지 않는 데 발생하는 오차, 또 전류층이나 대류권에서 전파의 지연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 이런 것들 때문에 정확도가 저하가 되죠. 이 DGNSS 기법은 과거 SA가 있을 때, 즉 선택적 가용성, Selective Availability라고 얘기했던 거, 여기에 의한 오차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이 됐었어요. 이 SA는 2000년 5월 1일자로 없어지죠. 그래서 이러한 SA가 없어진 현재까지도 대기굴절에 의한 오차, 위성과 수신기의 시계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오차, 이러한 여러 오차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기법입니다. 자, 이 DGNSS의 원리를 살펴보면 아주 원리는 단순합니다. 속으로 그러죠. 쟤는 뭐든지 다 단순하고 심플하대. 단순하고 심플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실제로 단순하고 심플해집니다. 자, 여기 이렇게 기준국이 있어요. 기준국은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지역에 GPS 안테나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근데 기준이 되는 지점이 뭐예요? 원래 위치를 알고 있는 지점. 즉, 그 지점의 좌표를 알고 있는 데에다가 GNSS 안테나를 세워놨다는 얘기예요. GNSS가 원래 모르는 지점에다가 안테나 세워놓고 그 지점을 알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위성으로부터 수신을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점을 찾아내는 게 GNSS죠. 근데 왜 아는 지점에 안테나를 세워요? 간단히 말하면 아는 지점에 안테나를 세운다는 얘기는 여기 안테나를 아는 지점에 세워가지고 위성 신호를 받아갖고 과연 그 값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점검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정확히 알고 있는 지점에 안테나를 세웠을 때 그 위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즉 위성에서 받은 신호를 조합해서 그 위치를 계산했을 때 그게 알고 있는 지점의 좌표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오차가 들어온 거죠. 그 오차를 찾아내기 위해서 기준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알고 있는 지점에 안테나를 세우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지점, 원래 좌표 1,1,1 즉 X축으로 1, Y축으로 1, Z축으로 1이라는 좌표를 갖고 있는 지점에 안테나를 세워놓고 관측을 합니다. GPS 관측을 하면 1번, 2번, 3번, 4번 여러 개의 위성에서 동시에 신호를 받아들이죠. 그랬더니 이런 된장 여러 개의 위성을 통해서 신호를 받고 그 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더니 2,1,1이라는 좌표가 얻어졌다는 얘기죠. 왜? 오차가 있으니까. 원래 뭔데? 1,1,1. 그게 2,1,1로 수신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야? 잘못된 값이 관측돼서 오차가 들어온 거네요. 즉 X축의 값이 1이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자, 이럴 때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우리가 얼마만큼 잘못된 신호가 들어왔는지 또 몇 번 위성에서 온 신호가 잘못됐는지 요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몇 시, 몇 분, 몇 초에 들어온 신호 중에 몇 번 위성에서 들어온 신호가 잘못된 신호가 들어왔는지 혹은 오차가 있는 신호가 들어왔는지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보정값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몇 시 몇 분 몇 초에 몇 번 위성에서 X값이 잘못 들어왔으니까 요것만 교정해주면 원래 좌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찾아내고 여기에 그 보정값, 이걸 우리가 디퍼런셜 값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DGNSS의 D가 바로 요 보정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정값을 만들어내지요. 자, 이거와 또 독립적으로 관측을 합니다. 이렇게 독립된 지역에서 관측하는 걸 우리가 이동국이라고 불러요. 축구선수 이름하고 똑같아요. 이동국. 그럼 이동국은 자기 혼자 또 관측을 열심히 하겠죠. 1, 2, 3, 4번 위성의 신호를 받아서 자기의 위치를, 3차원 위치를 또 결정해냅니다. 물론 기준국과 이동국은 동시에 독립적으로 위치를 결정해요. 그리고 나서 자, 이동국에서 자기의 위치를 결정할 때 기준국에서 만든 보정 신호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서 함께 합산을 해서 위치 결정을 하게 되죠. 지금 기준국에서 보정값을 생성해 내죠. 그거는 야, 지금 1번 위성에 몇 시 몇 분 몇 초에 들어온 게 X값이 만큼 잘못됐어 라는 보정값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값을 이동국에 넘기죠. 그럼 이동국은 자기 자신이 위성으로부터 위치를 다 잡아들인 다음에 요 보정값을 고려해서 그래? 나도 그 몇 시 몇 분 몇 초에 신호를 받은 게 있는데 그게 X값이 이렇게 잘못됐어? 요거 역으로 빼주면 올바른 값이 나오겠네? 그래서 위치를 결정해서 정확한 3차원 위치를 결정하는 기법이 바로 DGNSS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준국은 왜 만들어요? 보정값을 생성하기 위해서 만들죠. 그리고 이 보정값을 생성해서 동시에 관측하고 있는 주변의 이동국한테 이 보정값을 넘겨줍니다. 그럼 이동국은 GPS 수신도 따로 하고 이 기준국으로부터 온 보정값도 합산하고 해가지고 정확히 이동국의 3차원 위치를 얻어내는 방법이 바로
DGNSS 방법의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이 DGNSS는 수 센티미터 이내로 정확히 알고 있는 데다가 뭘 설치한다? 기준국 또는 기지국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요 레퍼런스 스테이션을 설치해서 여기에서 위성 신호를 수신하죠. 이건 뭘 만들기 위해서? 예, 보정값을 계산하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네요. 기준국의 수신기는 GNSS 위성으로부터 수신된 위치와 원래 알고 있는 자신의 위치를 비교해서 위치 오차에 대한 보정값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동국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보정값을 기준국으로부터 받고 또 독자적으로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고 이걸 동시에 수신해서 현재 수신되는 위성 신호의 오차를 제거해가지고 이동국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얻어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기법을 통하면 지질학 연구라든지 해양 시추선, 댐의 변형 연구 요런 데에 수 밀리미터의 정확도를 갖는 위치값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고활용도의 응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GNSS의 관측값 오차가 10m 정도의 오차에서 밀리 단위로 줄어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DGNSS 기법 덕분이죠.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설명한 DGNSS를 기억하면서 DGNSS로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에는 어떤 기법들이 있는지,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여러 DGNSS 방법에 의해서 관측했을 때는 오차가 얼만큼 줄어드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자, 맨 먼저 단독 위치 결정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DGNSS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처리 상대 위치 결정 방법, 그 다음에 실시간 이동 위치 결정, 이러한 방법으로 GNSS 관측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네요. 먼저 단독 위치 결정부터 보죠. 요건 싱글 GNSS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안테나 하나만 세워서 기준국, 이동국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이동국이라고 생각하고 GNSS 안테나와 수신기를 각각 한 대씩으로 위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 방법도 과거에는 안테나와 수신기가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안테나는 손에 들고 수신기는 어깨에 메고 그러고 다녔는데 요즘은 수신기와 안테나가 일체형으로 나온 게 많아서 그냥 원세트가 그냥 하나의 기계처럼 같이 움직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싱글 GNSS에서는 10m 정도의 오차로 관측값이 얻어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우리 카 내비게이션이나 여러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위치 결정을 할 때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정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DGNSS, Differential GNSS로 갔을 때에는 측량용과 항법용 수신기를 결합해서 즉 두 쌍의 안테나와 수신기를 이용하는 경우죠. 기준국을 세워놓고 이동체 후처리와 실시각 정밀 위치 측정을 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이건 1에서 5m 정도의 오차를 갖는 정확도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처리 상대 위치 결정 방법이죠. 이건 굉장히 정확해요. 그러니까 후처리로 해서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돌려야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죠. 예, 포스트 프로세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대 이상의 측량용 GNSS 수신기를 이용해서 관측을 합니다. 그리고 고정밀 상대 위치를 측정하지만 이건 실시간으로 처리가 안 돼요. 항상 관측이 끝난 다음에 컴퓨터를 돌려서 후처리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법은 수 밀리미터의 오차를 갖는 굉장히 정확한 관측값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로 측량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요 실시간 이동 위치 결정입니다. RTK라고 얘기하죠. Real Time Kinematic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건 2대 이상의 측량용 수신기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고정밀 위치 결정을 하는 방법이 바로 요 실시간 이동 측량인데 보통 우리가 1cm 안에 오차가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 정도의 굉장히 높은 정확도의 위치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바로 RTK 기법, 즉 실시간 이동 위치 결정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 후처리 상대 위치 결정, 즉 Post Processing Static Surveying은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요 Post Processing은 우리 앞에서 얘기했었어요. Pre Processing 전처리고요. Post Processing은 후처리예요. 즉 관측값을 다 얻어갖고 들어온 다음에 요걸 실내에서 분석을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Static Surveying, 여기서 Static이란 말은 멈춰서 정지 측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돌아다니면서 측량하는 건 뭐예요? 예, 다이내믹 측량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이내믹 서베잉 또는 실시간 이동 위치 결정이라는 말 나왔죠? 또는 실시간 측량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때 요거를 리얼타임 키네매틱에서 키네매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슬라이드에 사용되는 실시간 측량에서 나오는 키네매틱, 요게 스태틱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자, 이 후처리 상대 위치 결정은요, 측지 측량, 그 다음에 지각 변동 감시, 요거와 같은 수 센티미터 이하의 고정밀 위치 결정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요 후처리 상대 위치 결정은 기준점과 관측 지점 여기서 동시에 수신한 L1, L2 반송파 자료를 상대 위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밀도를 현격하게 높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용화된 고정밀 GPS 자료 처리 프로그램은 측정거리에 대해서 100만 분의 1 또는 1000만 분의 1의 정밀도를 제공해 줍니다. 이런 후처리를 위한 대표적인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스위스의 베른 대학의 천문연구소에서 개발한 건데 베르네스라는 그런 GPS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러한 GPS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두 수신기 간의 측정 거리에 대해서 1억 분의 2, 즉 20ppb라고 써놨죠. part per billion, 밀리언도 아니고 빌리언입니다. 요 정밀도로 위치를 결정하는 게 가능한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다뤄볼 수 있는 DGNSS에는 RTK가 있죠. 실시간 이동 측량, Real Time Kinematic. 요거는 실제로 우리가 측량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자, 광범위한 관측점의 좌표들을 1에서 2cm의 정밀도로 빠른 시간 내에 관측하기 위해서 개발된 기법입니다. 이 RTK의 기본 개념은 오차 보정을 위해 전송하는 데이터가 거리 오차 보정값이 아닌 기준국에서 수신한 반송파 자료를 이용한다는 거고요. 또 기준점에서 수신한 각 위성의 반송파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받아야 되고 기준국과 이동국 간의 전파 장애가 발생하면 이건 DGNSS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싱글 GNSS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송장애가 정확도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전송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기준국과 이동국의 통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측정 지점의 수신기가 GPS 위성으로부터 전파 신호를 받아들여야 하는 건 기본이고요. 거기다가 수신기 간의 통신도 가능한 무선 모뎀이라든지 또는 와이파이와 같은 인터넷 접속, 이러한 통신도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수신기가 RTK 자료 처리 기능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언급했듯이 현재 우리 측량 필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 바로 요 실시간 이동 측량을 사용하는 기법이고 현재 우리가 측량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수신기, 안테나, 요거 요즘 일체형이라 그랬죠? 이거는 그 단말기를 통해서 기준국과 통신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와이파이 인터넷망이나 또는 무선 모뎀이 필수적으로 탑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기법에 의해서 GNSS를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주로 이제 DGNSS를 통해서 정확도가 향상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해 봤는데 요 다음에는 요 DGNSS에 대한 내용만 다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절에서, 즉 9.8절에서 다룬 것처럼 이렇게 기준국을 세워놓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DGNSS의 기준국으로 위성을 이용하는 기법을 소개할 겁니다. 즉 위성에서 DGNSS 보정 신호를 쏴줘서 우리는 안테나 하나 가지고 GNSS 위성 신호와 또 DGNSS 보정 신호를 모두 받아서 바로 현장에서 리얼타임 키네매틱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해 볼 겁니다. 기대가 되죠?